아니, 여기는 뭐 물건이 뭐 이 모양이야. 아니, 뭐, 물건이 이딴 거밖에 없어. 도대체 개념이 없는 가게구만. 손님, 이건 어떨까요? 아. 굉장히 고객님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야, 뭐야, 이것은 또. 아니, 유행 몰라, 유행? 요즘에 유행하다 시뻘게 갖고 그냥 이게 확 파지고 그냥 등이 확 파지고 하이실 쪽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갖고 오라고. 이렇게 확. 파지는 거.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아니, 그럼 나보러 지금 또 기다리는 그래. 아유, 그냥 이놈의 그냥 세상이 좋아졌구만. 손님, 잠시만요. 그냥 제가 손님이 아주 왕이다. 그런데 이것만 어디 갔니? 금방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손님, 이거 어떨까요? 이거 위에 업고 아래 팡. 야, 이게 좋은데? 뭐야? 아니, 이렇게 그냥 센스가 없어갖고 장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냥 아주 후져버렸어, 센스가. 아니, 안 되겠고, 이거 잔잔한 것들 말고 그냥 위에 나오라 그래. 매니저 불러, 매니저. 매니저 있어? 네, 손님이 참. 네, 이런 손님 있죠. 수희 씨 의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요? 이렇게 봤는데 이 보호색을 띠고 있네요, 안에. 그래갖고 옷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되었던 이 수희 씨가 이 매니저를 애착에 찾고 있습니다. 네네. 이 실장님 오늘이 알아볼 직업은 매니저인가요? 아니, 근데 보통 단순하게 매니저? 문제 있을 때 매니저 나오라 그래. 이거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렇죠. 그게 또 네. 시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네. 문제 있으면 사장 나오라고 그래. 주인 나오라고 그래.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즘은 매니저를 매니저. 찾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특히나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의 그 종사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직업군이 바로 이 상점 판매원이에요. 네. 근데 이 상점 판매원들은 대체적으로 좀 아쉬운 게 그 우리나라 사람 중 10명 중에서 한 1명은 근무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단순 판매직이거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형태가 좀 네. 많은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그 단계에서 좀 벗어나서 안정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샵 마스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샵 마스터면은 이제 수희 씨가 네. 그렇게 애타게 찾던 매니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매장이나 가면은 직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매니저는 아닌 거잖아요. 일반 직원과 샵 매니저가 따로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특히나 이제 백화점 이런 브랜드 매장에 가면 3명에서 한 4명 정도 근무를 네네.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매니저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시니어 매니저가 한 명 있고 주니어 판매원이 한 명 있고 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나이가 좀 많아 보이고 그리고 매니저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샵 마스터인데요. 이제 속칭 큰언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매장의 큰언니. 네. 그 큰언니가 이제 모든 직원의 리더 역할을 해주는 분인 거죠. 그렇다면은 그 어떤 가게에 큰 매출에 큰 영향을 그러게요.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이 사장 불러 대신 매니저 불러를 변했지 않습니까? 샵 네. 마스터를 네. 부르는데 그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네. 굉장히 궁금해요. 뭐 사장이라면은 자기가 오시니까 예를 들어 그러게요. 오시면 어. 뭐 알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뭐 무상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매니저는 또 자기 옷이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권한이 어느 그렇죠. 정도인지.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네.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권한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그 근무 형태를 말씀을 드릴 때 네네. 그 부분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먼저 그 아까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보통 이 샵마스터에 의해서 그 백화점 매장의 매출의 50%는 좌우가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매니저의 역할을 합니다. 이 매니저의 역할은 매출을 관리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그리고 직원과 그리고 재고 관리, 전산 관리, 본사와의 업무 연락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재연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악성 악성 고객, 고객이군요. 네. 그런 악성 네. 고객을 응대하는 것도 이 바로 매니저의 몫인 거죠. 그래서 매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닥쳤다라고 네. 하면 매니저가 그 일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케팅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요. 이 매니저는 걸어다니는 이제 마네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상품이나 그 매장의 옷을 입고 그 특성을 잘 살려서 PR을 하고 판매를 주로 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근무하는 그 백화점의 특성과 주요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서 자기 매장만의 그 특화된 판매 포인트를 구축을 해야 되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장을 디스플레이 한다거나 상품을 진열하는 그런 데코레이션의 임무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전천후네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예를 들어 의류 매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건데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옷을 골라주는 일은 기본인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옷 한 벌을 골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옷만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과 고객이 가장 빛나 보일 수 있도록 다른 풀 코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그 모습을 보고 나 정말 예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벌 사려고 했다가 세 벌을 살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도 있어야 되고 뭐 보니까 뭐 전상 관리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해서 아니, 근데- 본사랑 통화도 시작하고 사장이 해야 될 것도 다 하는 것 같고. 몸매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본인가 그 그럴 수 옷을 있죠, 입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또 안 이쁘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웬만큼에 또 이것도 받쳐줘야 되는. 그러네요. 좀 약간 불공평한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아, 이 진짜 해야 될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주부님 지금 딱 들어보시니까 네. 그냥 판매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알고 계셨어요? 예.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악성 고객을 만난다거나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경험과 실력을 쌓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그럼 본인은 그러면 약간 옷 입는 센스나 이런 거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아하.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주부님 혹시 자녀분 있어요? 네. 몇 학년 정도? 초등학교 2학년하고 유치원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전만 하는 또 네.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쌓고서 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조금 있다가 해도 약간 될 이렇게 것 옷에 관심도 많으시고. 같아요. 예, 예. 지금 네. 뵈니까 우리 수희 씨가 네. 약간 저돌적으로 우리 주부님한테 질문을 던지셨는데 잘 이렇게 그걸 굉장히 그쵸? 유난시키셔갖고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좀 진짜 좀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네. 가져보는데요. 근데 여성분들이요. 네. 이 쇼핑 참 좋아합니다. 어우,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여성들의 쇼핑은 진짜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이상 좋아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 직업은 정말 여성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다시 맞아요. 한번 듭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만의 장점, 특화된 장점도 분명히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 아까 비주얼도 좀 따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장점 옷을 그 회사 옷을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살 수 있죠. 그렇죠. 들어오는 가격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할인해서는 살 수는 그거 좋은 있죠. 것 아니 네. 고객한테도 자기가 그 가격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뭐 아주 소소한 장점들이 좀 많이 있기는 네네네. 한데요. 제가 이 직업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게 최근에 그 H백화점의 모 브랜드의 그 샵마스터를 보고 네. 그 사람 능력에 제가 감탄을 해서 이 직업을 소개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직업의 장점이 가장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고액 연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주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참고로 그분의 연봉은 1억이 넘습니다. 네. 여성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만의 판매 기술을 습득을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독립 매장을 차릴 때 아주 많은 이점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해요. 백화점 샵마스터를 한 사람은 붕어빵을 팔아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팔 수 있다. 그만큼 판매 기술을 많이 습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전직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게 조금은 수월하다는 점이 또 장점을 들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고 결혼 후에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쭉 들어보니까 네. 단점이 없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단점도 있겠죠. 근데 진짜 이게 지금 결혼 후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게 왜냐면 의류 같은 경우는 나이대별로 옷 그렇죠.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그만큼 힘든 일도 매우 많이 있죠. 네. 대표적인 거는 이제 백화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오래 서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거의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요. 상품을 나르고 그 박스 나르고 진열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감이 매우 높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많은 고객을 상대하면서 친절함을 끊임없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네, 이 그러니까요.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이거 정말 큰 직업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점.
정해진 쉬는 시간 외에는 매장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이 다시는 주말과 휴일에 일을 하셔야 일을 해야 된다는 되고. 점.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직업을 좀 하실 때는 가정의 대소사를 다 챙기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좀 프로 의식을 갖고 도전을 하셔야지만 그분처럼 고액의 연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부님 근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예. 여러 가지 좀 이게 안 좋은 재반 여건들이 좀 있네요. 그러네요. 네. 우선은 일단 어떠세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를 먼저 해본 후에 네. 그리고 나한테 맞는지 좀. 네, 더 알아본 알아보시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단점이 있어서요. 네네. 또 대소사도 있고 주부 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래도 억대 연봉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도와줘야죠. 근데 할 이 것 같아요. 주부님 제가 장담하건데 네. 억대 연봉이 되지 않습니까? 다 도와줍니다. 주변에서 싹 다 도와줍니다. 네. 뭐 경조사, 대조사 이런 네. 거 안 챙겨도 다 넌 이해할 수 있어. 그렇죠, 너는, 그렇죠. 너는 일을 하는 여성이니까 그렇게. 아, 나도 빨리 어찌되었던 억대로 가야지. 이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둘 다 네. 들어봤는데 단점이 사실은 이게 그 정도의 억대 연봉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은근히 그럼요. 굉장히 힘든 그럼요. 단점이거든요. 이게 네. 남들 놀 때 쉴 때 일한다라는 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된다는 거, 늘 웃어야 된다라는 거. 피곤하죠. 야, 이거 정말 힘든 그런 네.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억대 연봉이라는 거에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샵 마스터로 취업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네. 억대 연봉으로 가는 게 일단은 이 취업하는 공식 루트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그 인맥을 통한 취업이 있죠. 보통 그 패션 업계 같은 경우에는 공개 채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브랜드 매장 본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체 그 인맥을 통해서 소규모로 채용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에요. 네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기존 그 시니어 판매인들 중에서 판매 경력이 좀 많고 그리고 나름대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사람을 선발하고 모집을 하는데요. 네. 보통 평가를 할 때는 그 근태 상황과 근속 연수 그리고 매장의 매출 또한 그 기존의 매니저의 추천 등으로 이제 평가를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재밌게도 샵마스터 전용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런 사이트를 보고 이력서를 접수하고 취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또 인맥으로 많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네. 우리 주부님은 좀 주변에 인맥이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예. 어떤 루트를 통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네. 사이트를 통해서. 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 샵 매니저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뭐 놀랄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그냥 단기 알바나 직원으로 일반 직원으로 하다가 오래 정도 계속 일을 하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매니저가 되는 게 아닌가, 샵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또 샵 마스터를 낙하산처럼 툭 떨어질 수도 있네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여기서 말씀드린 네. 인맥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혀 경력이 없는데 아는 사람이 넣었다, 이러는 경우가 아니고, 네. 평소에 이제 어느 매장에서든 그 판매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거는 영업사원들 있잖아요. 네네. 각 영업사원들이 다른 브랜드에도 다니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혹시나 서로 스카우트하는 추천을 거네요. 하겠다라고 그렇죠. 했을 추천을 하고 경우에 스카우트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맥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흔히 그 샵마스터는 이력서가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 중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주부님 같은 경우는 지금 경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려면 아르바이트부터 하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 우리 주부님께서 아까 계속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경력이 전혀 없으신 분은 그런데도 난 샵마스터를 목표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좀 적합한 브랜드를 먼저 고르시고요. 그렇죠. 그 브랜드의 그 시니어나 주니어 판매원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큰 언니 밑에서 그 현장에서 열심히 좀 일을 배우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좀 개인의 노력과 수완이 좀 쌓이게 되면 짧은 경우에는 한 3, 4년 또는 그 향후 한 10년이 지나면 그 샵마스터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군요. 네, 자기가 그런 그 판매직에 어울리나라는 게 알고 싶으시다면 그 브랜드 매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기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셔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샵 마스터가 가기 전에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뭐 아르바이트야 뭐 시간당 얼마 이런 그렇죠. 식으로 급여가 측정이 네. 되겠지만 이 직원으로 들어가서 네. 샵 마스터가 되기 전에 직원으로 들어가면은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처음에 그
초기로 들어가게 네. 된다라면 4대 보험에 한 연봉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직원 처음에 이제 직원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 그렇죠, 정도도 그렇죠. 괜찮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샵 마스터가 되기까지 직원으로 들어가서 보통 3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네. 그 샵 마스터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네. 근데 이 직업은 아직은 뭐 나이나 학력 등의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어요. 네. 뭐 물론 의상학과라든지 유통 관련 학과를 전공하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렇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력보다는 판매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이나 학력보다는 장사에 내가 얼마나 소질이 있느냐, 그리고 그 장사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이 샵 마스터 교육과정 같은 것이 있다라면 음. 좀 많은 분들이 좀 한번 교육도 받아보고 하면서 좀 도움이 될 것 음. 같은데 이런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따로 준비된 곳이 있나요? 네, 최근에는 그 샵마스터 교육 과정이 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패션 스쿨이나 아니면 직업 전문학교 그리고 여성센터와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교육 과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패션의 역사라든지 트렌드 그리고 패션 감각과 코디네이션, 다양한 연출법 등을 학습을 하실 수가 있죠. 요즘에는 그 전문 대학에서도 이 샵마스터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교육 과정을 좀 연계를 하셔가지고 샵마스터 자격증도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자격증도 네. 있어요? 자격증이면은 국가 자격증은 아닌 거 민간 자격증일 것 같은데. 두 가지 종류가 같이 있는데요. 있어요? 네, 처음 했다는 상급 자격증은 국가 공인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위에 1급 자격증은 아직 민간 자격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자격증 꼭 따야 되는. 그런데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네. 취업의 필수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나중에 조금 실력을 쌓으신 다음에 천천히 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기로 샵 마스터가 되려면 아름아름 소개로 많은 분들이 서로 취업을 한다고 하니까 뭐 자격증은 사실 검사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으면 네. 그렇죠? 그럼 있으면 있으면 언젠가 도움이 되지 되겠죠.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이 샵 마스터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나 보다 하지만 이 근무 형태가 한 가지는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보통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백화점 매장에 근무하는 그 모든 직원들은요, 백화점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장의 매장과. 본사와 계약을 네. 합니다. 그래서 샵마스터의 경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근무 형태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인센티브 샵마스터 형태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그 본사의 정직원으로 형태로 근무를 하면서 기본급 이외에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인센티브는 매달 매출의 한 2% 정도를 이렇게 인센티브로 받죠. 그의 두 번째는 중간관리 샵마스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본사와 샵마스터가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지급을 합니다. 본사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자신의 수입은 매출의 일정 비율 한 9%에서 15% 정도를 수입으로 가져가게 되는 이거 거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고 그러니까 내가 샵 마스터면은 샵마스터가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 예를 들면 내고 네. 원래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뭐 2% 정도인데 인센티브가 더 높은 거죠. 9%에서 15% 네, 정도를 네, 받는 거죠. 이렇게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예. 나중에 기본급은 없고 기본급 없고 기본급. 퇴직을 할 때 그 돈을 다시 받는 건가요? 그렇죠. 보증금이니까? 네,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네. 그때는 잘해야 되는 게 재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처음에 얼마를 가져왔는데 재고가 안 맞다라고 네. 하면 그럴 때 보증금에서 까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건을 먼저 그렇죠. 보증을 내고 예, 물건을 믿고 사는 물건을 주는 거니까. 대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예를 들어서 그 한 달에 1억 이상을 올리는 네네. 매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의 수입을 자신이 가져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근무 형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외에는 이제 그 대리점 샵마스터가 있는데요. 대리점이요? 이 경우는 보증금을 좀 더 많은 금액을 지불을 하고 대신 받는 수수료를 한 35% 정도 더 높게 받는 경우인데요. 네. 대체적으로 두 번째 말씀드린 중간관리 샵마스터가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형태를 가고 있고요. 이런 그 중간관리와 대리점인 경우는 개인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샵마스터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보증금을 내고 샵마스터가 운영을 하고 이런 거는 한마디로 사장님이 그렇죠. 사장이에요. 그렇죠. 개인 아니, 가게 근데, 사장님이시네요. 언뜻 들으면은 수입은 더 많겠다 싶은데 개인 사업자면 직원들 맞습니다. 월급도 내야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네. 나머지 그렇죠. 직원의 월급도 샵마스터가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냥 샵마스터는 사장님이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말하는 줄 알았더니 샵마스터에 또 사장님이 또 포함이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그러게요. 사장을 안 찾고 매니저를 찾는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샵마스터가 그만큼의 권한이 있기 그 때문에 매장의 사장과 같은 역할이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제 친구가 네. 뭐하니? 나 옷가게 샵마스터 지금 매니저 하고 있어. 그러면은 네가 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돼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마음대로 옷 갖고 오면 되죠. 그러면 친구네 가게니까. 되군요. 네. 근데 9%에서 15%, 에이, 좀 짜다. 뭐, 짠가요? 내 가게인데 한 그래도 50%.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네. 주부님 지금 저희가 쭉 이렇게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요. 또 아까 급여도 알아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지금 들어보니까 본인한테 어떻게 잘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거 생각보다는 좀 힘들겠는데, 어렵다. 어렵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2번 같은 경우에 중간관리 샵 마스터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보증금을 또 걸어야 되고, 1000만 원, 네. 근데 저는 인센티브 샵 마스터가 네. 일정 급여도 받으면서 그 매출을 목표를 하게 되면 그렇죠, 또 2%의 그렇죠.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 샵 마스터가 저한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맞아요. 2%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억대 연봉을 만들겠다. 네. 뭐 이런.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충분히. 네. 근데 그 샵마스터의 이 수입이 월급에다 기본급에다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을 내고 내가 갖고 오는 것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샵마스터의 월급을 딱 통계내기가 좀 어렵겠어요. 천차만별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 수입은 그 자신의 영업 실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연봉 2천만 원을 겨우 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훨씬 넘는 그런 샵 마스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샵 마스터의 수입은 매출이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샵 마스터가 근무하는 그 매장의 유형도 이런 수입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부티크라든지 명품 매장 그리고 여성 의류 전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좀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웃도어나 그와 같은 이제 그 외의 매장들은 네네. 대체적으로 이제 수입이 낮은데요. 본사가 직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 월급제로만 거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경제 상황도 나쁘고요. 또 홈쇼핑. 홈쇼핑 많죠. 인터넷 쇼핑 이런 것이 네.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샵 마스터의 자리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샵 마스터 분들께서 그렇죠.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주시죠. 그 전에 제가 예측을 해보면요. 네. 저는 맑은 후 구름. 맑은 후 구름? 좀 일단은 여태까지 지금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맑으나 구름이 이제 살짝 구름이 끼는. 살짝 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럴 드는데. 수도 있지만 백화점은 안 없어지잖아요. 백화점, 근데 뭐 백화점만 있나요,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들도 많으시니까. 저는 요 정도로 글쎄요. 예측해 보는데. 네. 어떤가요, 예측?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다양한 그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아주 판매 채널이 많아졌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층이 있고 그리고 백화점만 이용하는 고객층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늘 뉴스를 보면은 경제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백화점 매출은 꾸준히 오른다라고 그렇죠. 이야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더욱더 전문화된 샵 마스터는 어디 가서든 백화점 간의 경쟁의 대상, 스카우트 대상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는 홈쇼핑에서는 팔 수 없는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 있죠. 그렇죠. 그런 백화점 매장에 가셔야지 좀 더 고객들이 그런 경우에는 고가의 대부분의 물품이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입어보고 만져보고 고민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럴 때 구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샵마스터인 경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전망은? 네, 전망은 그래서 밝게 향후 계속적으로 밝게 가려면 백화점을 찾는 외국인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외국어 실력을 쌓아두신다라면 어. 좀 더 경쟁력 있는 샵마스터로 가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샵 마스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남들과 조금의 다른, 조금 틀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남들보다 네. 조금 더 할 수 있는 외국어 하나? 그러게요. 굉장히 큰 거지만 사실은.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화려한 옷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샵 짧은 거. 마스터. 저는 약간 구름을 낄 것 같았는데 어쨌든 맑음이라는 거 한번 인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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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샵마스터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울리는데 오늘. 저는 뭐 아직까지는 샵 마스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지만 억인데요.
요거 한번 도전해볼만 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우리 주말엘라 분들도 네. 주변에 가서 옷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직업을 가서 조금 유심히 그렇죠, 그렇죠. 쳐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슈마렐라의 도전!